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목에 생긴 관절염 중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관절염은 대부분 무릎이나 이런 큰 관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손목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 손목에는 만약에 관절염이 온다면 류마티스나 염증성 질환인 경우에 오지만 염증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오는 관절염이 있는데, 그런 관절염은 보통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가장 흔한 병이 있거든요. 오늘은 외상성이 아니면서 또 염증성 질환도 아니면서 손목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명칭에도 나와 있지만 충돌이 돼서 관절에 생기는 염증과 통증을 동반한 병을 우리가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일상적인 자세에서는 통증이 없다가 손목이 약간 바깥쪽으로 치워지거나 손목이 구부러지는 이런 동작이 반복적으로 될 때 뼈와 뼈가 충돌이 되고 중간에 연골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게 오래되면 관절염이 오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척골 충돌 증후군의 통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합니다. 무릎에도 반월상 연골이 있듯이 손목에도 요골과 척골 두 개의 뼈를 연결해주는 삼각 섬유 연골이 있는데, 이 삼각 섬유 연골이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더 심해지고 관절염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손목의 이쪽 5번째 손가락 안쪽이 아프게 되겠고요. 주로 손목을 많이 쓰거나 비트는 동작이 있을 때, 아니면 병을 따거나 걸레를 자르듯이 이런 상황이 될 때 손목 안쪽에 위아래로 저림감을 동반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척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척골 충돌 증후군은 척골 양성이라고 해서 요골에 비해서 척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뼈는 요골과 척골의 높이가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약간 척골이 낮은 게 좋은데, 이런 척골 충돌 증후군이 오는 분들인 경우에는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척골이 길은 만큼 수근골, 손등뼈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그 사이에 충돌이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되고요. 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나빠지는 분들은 MR 검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MRI보다는 MRA 검사가 더 정확하고요. MRA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삼각 섬유 연골이 파열이 있다면은 조영제가 요골하고 척골 관절 아래까지 번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손등뼈, 수근골에도 관절염 소견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MRA 검사를 해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심하지 않거나 초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충돌이 되는 부위에 증치료와 같은 주사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치료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충격파가 됐든 아니면 냉동 분사 치료가 됐든 고주파 치료가 됐든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손목을 쓰는 직업이나 운동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특별한 밴드가 있거든요. 피코밴드라고 일반 보호대하고는 좀 다르게 잘 만들어져 있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 피코밴드를 차게 되면은 손 앞쪽이나 손등에 지나가는 심줄이나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손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이런 주사치료나 염증치료 또는 피코밴드와 같은 보호대 같은 것들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어떤 수술을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환자인 경우에 요골보다 척골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높이를 맞춰주거나 아니면 요골보다는 척골이 약간 낮게 낮춰주는 수술이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서도 효과가 없이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거나, 검사를 했는데 삼각 섬유연골이 이미 파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절염까지 진행이 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보내드리게 되겠고요.
1차적으로 뼈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척골 단축술이라고 해서 뼈를 밑으로 절골을 해가지고 높이를 맞춰주는 수술을 하고, 2차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도 내시경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절경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위를 다듬어내는 그런 관절경을 이용한 변연줄제술 같은 것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척골 단축술 수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만약에 척골 충돌 증후군이 삼각섬유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서 척골 양성 정도만 있다면 결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근골에도 관절염까지 진행이 됐다면 그분들은 통증과 같은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수술한다면 결과는 좋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골에 비해서 척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데, 수술하게 되면은 그 높이를 맞추는 수술을 하게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쇠판을 제거하게 되는데, 쇠판이 아무래도 몸 안에 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손목 같은 경우에는 심줄이 많이 움직여지는 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기 전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제거하고 나면은 많이 좋아지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좀 더 내구정물이 신기술로 좋은 제품들이 개발이 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척골 단축술용 그 쇠판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요즘에 나와 있는 쇠판을 이용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짧고 고정 기간도 짧고 또 뼈가 붙는 유학 기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이런 쇠판을 이용을 해서 요즘에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단축술을 하는 환자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척골 충돌 증후군을 유발을 해서 이걸로 인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 안쪽에 통증이, 물건을 짜거나 병을 따거나 이런 반복적인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또 그런 경우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또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그 결과도 또한 좋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